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본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우선요,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말이죠, 지금 갑자기 이재명 수사에 대한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자, 물론 뭐 질리기도 질리지요. 우리도 뭐 지금 이재명 건 뭐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끝장이 확실하게 딱 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재명이가 딱 구속되는 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아주 그 검찰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수사했는데, 이 유창훈이라는 인간이 말이죠, 기각을 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실망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열도 받고 실망도 큰 것 같아요. 관련 내용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파면이 야권을 중심으로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 실제로 파면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압박 분위기로 가서 한동훈 장관 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해서 내년에 이제 총선 때 이 한동훈 장관을 스타로 딱 띄우려고 하는데, 여기에 죄를 벌써부터 이제 뿌리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면과 관련된 민주당 내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전현희, 참 즐기네요. 권익위원장 할 때도 절대 안 나가겠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그야말로 사사건건 부딪혔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감사가 끝났는데도 또다시 전현희 사건이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자, 바로 누구냐? 문재인이가 딱 친문의 핵심이죠. 이 감사원 위원 중에서 조은석 감사위원, 서울고검장 출신인데, 이 조은석이라는 인간이 말이죠, 이 전현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조작, 은폐, 축소, 이 시도를 했다.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감사원에서 내부 자체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많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국회에 보고해서 지금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요, 사상 처음으로 감사위원이 주심위원회에서 배제가 되고, 그리고 수사 의뢰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중국의 핵잠수함이 말이죠, 이 사고가 나가지고 중국, 그러니까 해군들이 사실상 승무원, 핵잠이 침몰에 대해서 승무원이 55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그 무슨 소리야, 그 헛소문이야,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했는데, 영국의 기밀 보고서가 또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게 맞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중국, 독재국가인데 부인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외신을 타고 쭉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요게 말이죠, 상당한 파장을 지금 낳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이제 간결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1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짤막짤막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 방송, 심야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애국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는 파수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심야 방송일수록 더 아주 정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런 분석 보도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이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 하면 문재인 인간 이재명이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저도 이거 문재인인 그 이재명 딱 하려 했더니 또 그런 문재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문재인은요, 그 문재인하고 문재인 간의 약자 문재인 이재명입니다. 자, 지금 검찰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래서요, 중앙일보 보도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이재명 기소 시기를 놓고 검찰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래서 지금 현재 검찰이 말이죠, 지금 전반적인 이재명 수사에 대한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백현동 대북 성공 사건도 1년째 진행 중에 있고, 총선 6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소를 늦추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도 말이죠, 검찰이 전부 출석을 해서, 수사팀이 출석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자체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이 검찰 내부에서도 도대체 이 진술, 물증, 이렇게 충분하게 지금 완벽하게 관련 자료와 물증을 다 확보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도대체 뭘 더 하라는 말이냐,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뭐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수사기간이 그동안에 1년이나 더 넘는 긴 시간 동안 수사가 진행되어 왔고 특히 영장 기각을 뒤집을 만큼 특별하게 뭐가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10월부터 본격화돼서 연말까지 정기국회 회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판을 뒤집을 만큼 어마어마한 새로운 증거 확보되지 않는 이상 회기 중에 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한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요, 정말 전력을 다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게 성과가 없다 보니까 마땅한 보완 작업을 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더 밀고 나가면 수사 명분 자체가 흔들 수 있다. 이런 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불구속 기소할 경우에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말이죠, 대장동하고 성남FC 사건, 이게 이제 2월 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가지고 3월 22일 날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그 사건도 지금 이달 10월 그러니까 6일 날 내일 모레가 되겠죠. 예, 이 10월 6일 날에야 첫 재판이 열어질 정도로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요, 이 백현동 대북송금 위중교사 이번 3개 혐의를 영장 청구를 했는데 백현동하고 위중교사 것만 딱 떼어놔서 쪼개기 기소하는 거 이게 검토는 되지만은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왜냐? 이게 말이죠. 지금까지 어떤 사안이 됐든 간에 쪼개기 기소, 이 분리 기소, 대형 사건에서 한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쪼개기 기소를 하면은요, 백현동하고 위중교사를 먼저 기소하면 그럼 쌍방울 수사는 이거 안 됐다는 거 아니야? 부실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역공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볼 때 이제 이재명 관련 수사를 연말 이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는 정자동 판교 힐튼 호텔 특혜 의혹을 제외하면은 그동안 이재명한테 제기됐던 큰 이 사건들은 대부분이 다 재판에 넘어간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다정 호텔도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연말까지 이재명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제 손을 다 털고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이 재판에 넘겨져 있고 요번 이 3건만 넘어가면 이제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 이재명 수사는 손을 탈탈 털 생각을 그런 방침을 구축하고 있다는 상당히 좀 슬픈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마땅한 아니게 아니에요. 출구 전략으로서 그야말로 멋진 이 해피엔딩으로 보일 수 있는 출구 전략은 이제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 만약에 그렇게 멋있는 해피엔딩을 하려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넘긴다. 이 검찰에서 불구속하려고 수사했겠어요? 구속 수사하려고 수사했지?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주제는 마치고요. 이제는 이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파면, 이 공세를 지금 민주당에서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장관 이 파면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갑자기 나오게 된 게 그동안에도 뭐 파면, 해임 뭐 여러 가지 나왔었죠. 그러나 이제 조용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영장 기각을 계기로 해서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결국 국회에서 피의 사실을 유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파면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게 받겠다. 탄핵을 간다면. 그러나 절차에 따른 중대한 불법 수사를 한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했는데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정말 묻고 싶다. 그러나 실제 본인에 대한 탄핵 절차가 개시가 된다면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딱 맞받아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홍익표가 지금 이제 이 최고위원회, 그 다음에 비공개 회의, 그 다음에 뭐 의총, 그리고 또 언론에 나와서 다양한 계기의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요, 일단 10월달은 국감으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흩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탄핵은 일단 국감 이후에 판단하겠다. 뒤로 좀 밀어놨어요. 그리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요,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들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정치검찰의 심장이 아니냐? 그래서 한 장관에게는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겠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이미 아예 탄핵을 지금 민주당이 뭐 아무리 다시당이라고 횡포를 한다라도 심심하면 뭐 약방의 감초처럼 약방의 보도처럼 이거를 갖다가 탄핵을 껴안어? 지금 이상민 장관 탄핵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넘어갔다가 이것도 망했잖아요. 자, 이걸 또 탄핵해? 망하는 길밖에는 없다. 따라서 요거는요, 정치 공세를 통해서 한 장관의 이 뭐라 그래요? 길을 좀 뺏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한 장관의 피로도를 좀 높여서 한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울 때 기력이 쇠진하도록,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기가 죽도록,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맞받아치는 이러한 국면을 못 만들도록 이렇게 이 길을 빼는 압박의 소재로 파면을 저는 자꾸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이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를 갖다가요, 국회의원이 지금 그야말로 이 국무위원을 가지고 그야말로 압박하는 이 장면, 이거는요 국민들이 높게 곱게 보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역풍을 맞아야 싸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전현희 지금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 출두를 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 만든 최종적인 감사 보고서를 두고 지금 이제 논란이 야기된 바 있어요. 왜? 자기네가 그동안에 감사한 내용이 감사원에 최종적으로 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기억이 좀 나실 수도 있겠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근무 태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사가 이제 세종에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이 근무 시간을 시키지 않았다. 지각이 너무 많다는 거고, 그리고 부당한 압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추미애 장관한테 유리하게 유권에 쏘도록 밑에 실무진에게 압박을 넣었다. 그리고 이게 의혹이 되게 되니까 자기는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한 거. 이거 거짓 보도자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당한 압력, 즉 이해충돌 관계.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했다. 즉 이 외부 인사하고 오찬하는데 1인당 금액이 3만 원인데 이걸 초과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청탁금지법 위반. 이러니까 담당자가 참석 인원을 조작해서 더 늘려가지고 단가를 3만 원 미만으로 맞춘 거. 그 다음에는 수행비서의 문제점이죠. 횡령. 그래서 수행비서가 위원장 출장 명목으로 교통편을 예매 결제한 뒤에 이걸 취소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비용을 청구해갖고 수천만 원을 빼돌린. 참 이런 인간을 갖다가 수행비서로 쓴다는 게, 전현희 위원장도 참 이 안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질 지원에 대한 탄원서. 갑질로 중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고위 간부 구제를 위해서 권익위 지원들과 함께 탄원서를 썼다는 이 혐의. 요런 지금 내용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 사안에 관해서 감사위원, 조은석 감사위원이죠. 이게 이제 제대로 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누락시키고 빼고 은폐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현희 변호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부 다 통보를 받았는데 이거를 감사위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이제 전현희 위원장 이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여러 이 감사 자료들, 요거를 갖다가 감사위원들하고 공유를 안 했어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감사원에서는요, 지금 이 조은석 감사위원을 수사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주임 감사위원으로부터 주심의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현직 감사위원을 수사 요청한 것도, 그리고 주심의원에서 배제한 것도요, 감사원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감사위원들은 이러한 내부 조사 결과 한 석 달 정도를 조사했는데요,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조은석 감사위원은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일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보고와 관련해서 박용진이가 지금 방방 뜨고 있어요. 개탄한다. 그래서 감사위원의 품위 위임을 하면서 감사원 위상을 유병호 변호인단으로 격한 보고서 내용에 개탄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진상조사 TF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TV조선에서
지금 단독으로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TV조선 보도대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주심 의원, 지금 이제 그 전현희 감사 결과 축소를 시도한 거, 그리고 소명 자료를 받고서도 사무처에 제출하지 않은 점, 그래서 이제 수사 의뢰하고 그다음에 주심의원에서 배제까지 한 거, 이거 불문에 붙일 수가 없죠.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전현희는요, 참 질기네요, 질겨. 예, 어느 쪽 전현입니까?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감사원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이 마지막 두 건인데요. 지금 이제 이 가짜 뉴스가 아주 횡행한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지금 심하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대로요, 이 저명 인사,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사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사진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름도 김종인, 그리고 이 시작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3대 경제수석 비서관이자 그 다음에 대한발전전략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또 윤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까지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러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이제 또 장하준을 또 사칭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장하준. 그러면서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장하준 교수의 사진을 쫙 올려놓고, 내 학생은 이미 내 방법으로 인생 첫 5천만 원을 벌었는데 정말 나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을 건가요? 무료인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칭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가짜. 예. 자, 그래서 최근 페북에는요, 이러한 유명인의 명의를 도용한 광고가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등장되는 인물이요. 그 인물이 보면은, 자, 우선요, 유명한 인사들이요. 장하준,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존 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개그맨인 황현희 씨, 이런 사람들의 명의가 도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러한 광고의 특징을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한글 문장이 굉장히 어색하다. 그리고 말 앞뒤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따라서 한글 번역기나 매크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광고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중국 잠수함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자, 뭐 잠수함들 여러분들 안 보셔도 다 아시죠? 이게 중국 잠수함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외신을 타고 쫙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하면서 우리 국내 언론까지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중국의 핵 잠수함 09341초인데요. 이게 영국 잠수함이나 미국 잠수함을 하려고 말이죠. 이 밑에다가 이 덫을 쳐놨어요. 그 이 덫, 잠수함을 가둘 때 쓸 수 있는 사슬, 그리고 닷과 같은 장애물이 설치해놓고 있는데, 자기네가 미국과 영국의 잠수함을 잡으려고 설치한 이 방해물에 중국 잠수함 자기네 거가 걸려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선원 5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이미 과거에 나왔는데, 이러한 외신 보도를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이건 사실본이다, 헛소문이다, 딱 잘라서 부인한 바 있어요. 이게 이제요, 지난 8월 21일 날 이 산둥성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거예요. 미국이라든가 영국 잠수함이 걸리질 않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왜 이렇게 50여 명이 죽었느냐? 바로요, 선박을 수리하는데 6시간이 걸려가지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탑재됐던 산소 시스템에 고장이 나가지고 승무원들이 중독 질식사했다. 이렇게 영국의 국가기밀 보고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안타깝죠? 예. 자, 그래서 이 50여 명인데요. 장교가 22명, 장교 생도가 7명, 하사가 9명, 수병이 17명. 그래서 도합 55명 정도가 되고요. 사망자에는 대령급 고위 간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말이죠, 핵 잠수함이 장애물에 갇혀 있고, 그리고
잠수함의 배터리가 방전됐다면 결국은 공기청정기하고 공기 시스템이 처리 시스템이 고장났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 이는요 질식이나 중독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영국 해군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다른 나라는 이런 종류의 기술이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삼 중국의 공삼 잠수함이 사실상 이제 침몰이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55명이나 죽은 게 사실인데 중국이 딱 잘라서 거짓말하다가 지금 이 제대로 걸려들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요. 중국의 093형 잠수함은요. 2006년부터 운영된 공격형 핵 잠수함인데 길이가 107m, 폭이 11m, 홈수가 7.5m고요. 배수량이 7,000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30노트이고 승주원은요. 100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뢰로 운영하고 있고 소음 수준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중국의 핵 잠수함의 침몰 사용 이 상황까지 여러분께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무쪼록 편안히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